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전선, 연결, 이상, 무입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이 밀당을 잠깐 하셨는데 정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선. 정종태 매니저님도 방금 전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선 관련해서 계속 좋다 이야기는 작년 12월부터인가요? 작년 말부터 나왔었던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섹터 중 하나였습니다. 네. 배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인프라 투자 확장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대체제를 찾는 기업들의 향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의 투자 수혜도 그리고 미국향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까지도 최근에는 AI와 반도체까지도 모든 게 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한 곳인데 물론 대표적으로 이제 평가받는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2차 전지가 좀 이제 잠깐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조정은 한번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자재 등락률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가격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그럼 가장 크게 수혜를 받으려면 구리에 대한 상승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럼 화면 보시면서 구리 가격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구리 가격 한번 보실 텐데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3.9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 대해서 하락폭에 대해서 V자 반등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빠르게 올라온 모습인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나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빠르게 받는 편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데 이제 기간이 문제예요. 이제 1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2월입니다. 2월 달 중에서 중국이 어떤 기대감을 내놓을 것이냐?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양회가 있잖아요. 네. 양회. 중국의 최대 경기 이벤트 그리고 공산당의 최고 엄청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항상 양회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경기 이슈가 같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자재입니다. 유가, 구리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에서 3월 사이에서 아마 가장 강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전선 쪽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전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송배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2020년도에서 2050년도까지 좀 긴 장기적인 투자 추이로 보시면 됩니다만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송배전 관련 부분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막 우리가 앞선 구간에서 막 태양전지, 풍력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막 ESS 저장 장치. 그래서 그 설비들 늘리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필요한 건 결론적으로 또 뭐예요? 전선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전선과 송배전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섹터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주가에 대해서 조정도 충분하게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이제 구리 가격 전망에 대한 표인데 보시면은 평균가 대비해서 고가 저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많이 이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 중국 경기 회복 평가로 인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는 모습을 강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결론적으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네.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는 관련 종목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아시아 쪽 말씀 전해드렸다 보니까 LS 그룹주 되게 좋아요. LS 그룹주. 네, LS 그룹주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흡사병 됐던 그 구 KT 서브마린 있지 않습니까?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한번 좋다고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요. 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죄송합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아니죠. LS 네. 에코에너지. 네, 에코에너지죠.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코에너지입니다. 에코에너지도 보시면은 외국인들 기간 연속적으로 매수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안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LS 전선 관련주들 이거 말고도 뭐 대한전선 그리고 가온전선과 같이 PBR이 낮은 현재 시장 섹터 내 흐름과 같이 맞출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전선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LS 에코에너지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확실히 지금 또 구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제품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만약에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관련 종목과 함께 전선 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실적 발표 다 했습니다. 이미 결과치가 나온 기업인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동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분기별로 1분기 때 17억, 33억, 35억, 4분기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매출액은 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원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관련된 뭐 동 가격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단 한 번도 50억 이상으로 번 적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작년에 132억을 좀 벌었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시고요. 네. LS도 생각해 보니까 LS 이제 니코동 재련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합작회사였는데 지분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관리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LS 조금 전에 얘기 드렸는데 같이 또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LS와 대원전선까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작전 세워봤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